모발 이식이 뒷머리에 뭐 밀도가 좋고 가늘어도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응, 뾰한. 안녕하세요, BTV MC 가희.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이 남성분들도 이제 헤어스타일이 엄청 중요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장님처럼 이제 약간 수수는 없지만 그래도 헤어스타일링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하지만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감이 이렇게 말씀 있어야죠. 없는 거. 그렇죠.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이제 탈모증이 심하신 분들. 네. 우리가 이제 그 민머리라고들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M자 탈모보다는 좀 심하게 진행이 된 탈모증 환자분들을 우리가 민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타입을 이제 뭐 1부터 7까지 나누는데 보통 한 6, 7. 6, 7? 예. 그럼 여기 옆에 머리는 좀 남아있고, 네. 이렇게 뒤쪽이 많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민머리, 민머리. 아니면 심한 탈모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민머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제 네. 궁금한 점을 좀 가져가 왔어요. 네. 민머리 모발 이식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될까요? 탈모증 타입 중에서 아주 심한 타입, 6, 7.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죠. 여기 옆에만 남아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모발 이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뒤에 남아있는 세이프티 그쵸. 존의 모량?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뒤에 머리만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민머리 모발 이식도 절개 비절개로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밀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뒤에 절개를 하면 좀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잖아요, 비절개보다. 근데 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뒷머리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요만큼만 째가지고 심는 게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밀도가 워낙 떨어지면. 그래서 넓은 부위를 좀 띄엄띄엄이라도 비절개를 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절개가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비절개가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민머리 모발 이식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뒷머리 상태, 뒷머리 상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기저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다른 병이 있으면 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진행하는데 조금 예, 힘들 혈압이 수도 높고 그러면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저 질환이 없어야겠고, 그다음에 뒷머리 밀도가 높아야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머리 모발 이식은 기본으로 몇 모부터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한 4,000개 정도를 시작해요. 4,000 모낭이 아니라 이제 머리카락의 숫자로. 그러니까 모낭 숫자로 보면 뭐 2,000개에서 한 2,500개 정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절개로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는 게 보통 4,000에서 5,000모 정도가 되기 때문에 4,000모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비절개를 같이 하지 않는 절개만 해가지고 4,000모 정도를 심는다면 일단 이 앞에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심죠. 맞아요. 아주 넓은 부위를 4,000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밀도로 듬성듬성하게 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분은 탈모증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할 정도라 된다면 이 앞에 헤어라인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등고선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앞에일수록 밀도를 높게 하고 뒤로 갈수록 낮게 하면 그 그레디에이션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에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4,000모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4점. 이제 민머리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뒤에도 모량이 조금 작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타인의 모발을 이식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머리만 심어야 되는 게 뿌리로 올라와야지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남의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요거는 내 몸으로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조그만 가시 같은 게 피부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염증이 서서히 맞아요. 생기고 고름도 생기고, 그게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놈이 침범했으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인의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막 당하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안 된다. 거부 반응 때문에. 네. 민머리 모발 이식으로 해서 꼭 뭐 조금 더 중요시 해야 된다, 이런 관리법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요 심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머리도 좀 조심해서 감고, 그다음에 어디 부대지 않게 해야 되고,
요즘 또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약도 좀 같이 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심으면 뿌리 내리고 잘 자라는 빠지고 뭐 계속 자라는데 우리 뭐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방해만. 방해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뽑히는 거죠.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고려할 거는 많이 해봤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경험. 네. 그다음에 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한 팀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어시스트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 사이사이 심을 때는 잘 발라서 해주고. 사이사이에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혼자 못해요. 그 팀워크가 잘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병원을 네. 선택하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네. 이제 민머리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심고 그다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모발 이식과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 시간별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3,000모 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싸겠죠. 기본으로 아까 4,000모라고 말씀드렸지만 뒷머리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요건이 가능하다면 7,000모 정도도 심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이 조금 심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모발 이식 비용이 많이 낮아진 건 맞아요.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좀 낮아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가발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하든지 그런 소비 비용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모발 이식은 영구적이다. 영구적이다. 영구적이고 모든 레포츠를 다 할 수 있고 이게 맞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름에 덥지 않고. 덥지 않고.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민머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원장님 혹시 이제 민머리 모발 이식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계시죠? 모발 이식이 과거보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많이 심을 수 있고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머리의 뭐 밀도가 좋고 가늘어도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민머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뷰티비 MC 가희였고요. 네,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의 원장 이학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